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T에 올라온 한 줄의 상품평.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늦네요. 여기서 절대 사지 마세요.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한 중국 여성은 배송이 너무 늦어지자 해당 쇼핑몰 상품평에 불만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여성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상품평 지워라. 바로 쇼핑몰 판매자에게 온 협박 문자. 하지만 여자는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또다시. 그 상품평 지우지 못해? 너희 집 정보 나한테 있어. 너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아니 상품평이라는 게 없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배송이 진짜 늦으니까 늦는다고 한 건데 이거 가지고 판매자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판매자의 협박을 받고도 여성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옷은 언제 보내줄 건데요? 라고 계속 배송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7일 드디어 여성이 주문한 의상이 배송됐다는 문자가 왔고요. 서둘러 택배 수령 장소인 역 근처로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주문한 옷이 아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온 의상 판매자. 뭐야? 자, 그리고 그 판매자는 구매자인 여성을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뭐야 미친놈 아니야? 아, 길거리에서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 겁니다. 아유 도망가 또. 와 진짜 황당하다.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외상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로부터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가 널 때려눕히려 수저우에서 밤새 달려갔어. 판매자가 출발한 장수성 수저우에서 구매자가 사는 허난성 정저우까지는 무려 860km.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거리입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폭력으로 대응한 광기의 목숨은 한 여성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악행이 제대로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헐리우드. 막장 러버들 중에서도 정말 짧지만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눈 커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로 승승장구하는 대세 오브 대세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훈훈한 외모와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남자 존 메이어. 오, 자, 2009년에 동료로 만나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이 둘의 뜨거운 사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가량 반짝 사귄 뒤에 결별했기 때문인데요. 헤어진 뒤에도 아직도 서로에게 화가 덜 풀렸는지 아예 이들은 대놓고 디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별 8개월 뒤인 2010년 10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름마저 비장한 노래 Dear John을 발표했는데요. Dear John. Don't you think I was too young to be messed with the good? 오, 눈빛이 서늘하네. 이렇게 노래까지 쓸 정도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존 메이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나 봐요. 사실 둘이 헤어지게 된 건 유명하죠. 존 메이어의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처음 존 메이어와 사귀는 당시에 19살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존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편 이 노래를 들은 존 메이어, 미국의 모 음악 잡지와 인터뷰에서 디어 존은 싸구려 노래예요. 그녀는 쓸데없이 재능을 낭비한 거죠. 못났다, 못났어. 라며 노래 디어 존과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두 강하게 직접적으로 디스했습니다. 자, 이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2년 12월 아예 직접적으로 제목에 그냥 복수심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썼어요? 네가 문제란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의미의 I Knew You Were Trouble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Cause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이제는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아니죠. 저 남자가 존 메이어랑 좀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Till you put me down. 뒤끝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을 존 메이어가 아니죠. 바로 그 해인 2013년 종이 인형이라는 뜻의 페이퍼 돌을 발표한 그 아무 생각 없는 종이 인형에 빗대서 디스를 넣은 거죠. 저 여자 캐릭터의 모습도 되게 놀리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노래로 서로 핑퐁 디스를 한 두 사람.
자,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디스곡, 또 아니 어떤 명곡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올리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 12살의 한 소녀가 수백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극의 시작은 4개월 전.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B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어느 날, 야, 오늘은 제 머리를 돌로 맞춰보자. 하하,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 짓궂은 장난은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 아니 돌로 머리를 치면 어떻게 해? 그 장난이라도 그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게 됐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누나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7월 17일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던 요리사 라디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요. 급하게 주방을 나서는 한 소녀를 마주칩니다. 소녀가 다녀간 자리엔 수상한 흔적이 남았는데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인도식 수프 요리 달. 그런데 윗부분에 하얀 층이 생겼고요. 악취까지 풍겼습니다. 요리사 라디카는 즉시 교장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교장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지역 경찰관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에 독성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 애가 독을 넣은 거예요? 그 누나가 그 요리에다 독을 푼 거네요. 그랬나 보다. 내 동생을 죽이고 넌 왜 아무렇지 않지? 내가 직접 심판해주겠어.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도 그리고 웃으면서 지켜본 애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해. 전교생 급식에 독을 넣어 모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전교생이요? 그 이제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무차별로 저렇게 다 독살하려고 했던 건 전 좀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여름, 유럽 동북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에 있는 유대인 거주마을 게토에선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저 먼저 여기 탈출할게요. 우리 다시 꼭 만나요. 게토 마을에 닫혀있던 유대인 16살 요제프 하르마츠는 유대인 수용소 이동 시기를 틈타 비좁은 하수관을 통해 게토를 탈출했습니다. 그 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르마츠는 가족들을 수소문했는데요. 그런데 나치의 끔찍하고 비인륜적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는 끝내 자살. 동생은 수용소에서 무자비한 학대 끝에 사망. 어머니만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르마츠 가족들처럼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수는 무려 600만 명. 하지만 1945년 11월에 시작된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요. 나치 가담자가 서독에서만 1,320만 명이 있었는데 기소된 거는 고작 350만 명. 그중 250만 명은 재판 없이 풀려났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벌금이나 재산 몰수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희의 죄를 유대인의 피가 갚아주리라. 종전 후 600만 유대인들을 대신해 복수를 꿈꾸게 된 하르마츠. 결국 나치 저항운동 조직인 극비밀결사 낙함의 일원이 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독일인을 죽이는 것. 그것도 독일인에게 죽은 유대인 수와 같은 600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무차별하게 그냥 아무 독일인이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낙함의 독일인 대량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46년 4월 하르마츠는 한 특수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는데요. 목표 장소는 독일 뉘른베르크 외곽의 13포로 수용소. 나치 친위대 출신 독일인 포로들이 구금된 곳이었습니다. 늦은 밤 하르마츠와 낙함 대원들은 빵 공장에 잠입. 독일인 포로들이 먹는 빵 무려 3,000개에 치명적 독성 물질인 비소를 발랐습니다. 와. 계획대로만 된다면 예상 사망자 수는 12,000명. 아휴. 이거는 또 다른 범죄죠. 그렇죠. 과연 이들의 복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무차별적인 살인은 실패. 독성 물질 비소가 든 빵을 먹은 2,000여 명의 전범 수감자 중 200여 명 정도가 기소 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을 살인병기로 만든 전쟁에 남긴 참혹한 복수. 이것 역시 또한 참혹한 현실이 아닐까요?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이건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구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의 한 도로. 그런데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F사의 한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주는 한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저 신분증 좀 봅시다. What agency you with?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그녀에게 직업을 물은 경찰들. 그러나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I'm the signature. Second. All right. I'm the signature. 오 마이. 오, 그녀는 플로리다주의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추측컨대 흑인 여성이 F사의 세단을 몰고 가자 의심조로 그냥 불러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한답니다. 혹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 창문 썬팅이 좀 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라미스 아얄라 검사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차량 썬팅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더 잘 알지. 그러나 곧바로 아라미스 아얄라는 이 두 경찰이 자신을 불러 세운 건 인종차별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뭐 그냥 딱 걸린 거네요. 잘 걸렸지? 잘 걸렸다고 볼 수 잘 있겠네요. 걸렸어. 그런데 아라미스 아얄라는 경찰의 어이없는 변명에 미소로 화답했고요. 대신 명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 명함 왜 달라고 했어요? 안 가져왔어요. 정말로 영상에 보면 실제로 안 주고 메모지에 적어서 메모지 뜯어줍니다. 이후에 이 어이없는 사건은 해당 백인 경찰 버디캠에 찍힌 동영상이 올랜도 경찰서의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무려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그녀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차를 세우지도 않았겠지. 경찰이 핑계대려고 아주 애를 쓰네. 네티즌들로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이 두 백인 경찰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올랜도 경찰서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나오라 이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장 나와. 내가 아마 네 서장하고 나오겠어. 나와. 지난 2017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부유한 사업가 에밋 워커는요. 자신의 37번째 생일 기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등석 고객님 먼저 탑승하시겠습니다. 1등석 티켓을 끄는 에밋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 한 백인 여성. Excuse me, 저기요. 줄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여기는 1등석 우선 탑승권 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여성은 에밋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1등석 티켓을 살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도 저런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구나. 그러나 에밋은 백인 여성의 이 무례한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 여기 1등석 우선 탑승권 줄 맞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라면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행에게 아주 대놓고 저 사람 무슨 군인 특혜 같은 거 받았나 봐. 그래도 내 돈 내고 타는 우리가 먼저 좀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 티켓을 군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냐며 쑥덕쑥덕댄 거죠. 가만히나 있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에밋.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 그녀에게 한 사이다 멘트. 저는 군인은 아니고요. 그냥 돈이 많은 흑인이에요. 그러자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도 에밋에게 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